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공천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함은경 씨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함은경 씨는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1985년에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으로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었고요. 이른바 86 운동권이라는 걸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뭐 몇 차례 정치권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른바 운동권에서 전향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와 함은경을 비교해보라. 진짜 운동권에서 네임드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던 사람은 정청래인가 그 유명한 함은경인가. 그런데 함은경은 횟집하고 살았다. 정청래는 계속 울고 먹으며 정치를 자기들 것처럼 하는 중심이 됐다. 이렇게 인물 간의 편차,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마포을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의 승부는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저도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선관위 여론조사 한 게 있나 그렇게 찾아봤더니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지난 한 몇 차례의 선거에서 마포을 지역이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지난 5번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인 2020년 선거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53.8%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김성동 미래통합당 후보죠. 36.8, 정의당 8.9, 뭐 이렇게 얻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지원금을 살포했던 그런 선거였죠. 이번 선거는 코로나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프리미엄, 정청래 의원의 프리미엄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걸 이제 함은경 지금 이제 후보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2016년 선거를 보면 바로 김성동 후보가 32% 얻었고, 이때는 정청래 의원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천 탈락했을 때죠. 손혜원 후보가 43%, 국민의당이 15.7%, 정의당 4%, 무소속 4.2%,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2012년 이때도 김성동 후보가 나왔었는데, 김성동 후보는 아시다시피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37.2, 정청래 54.5, 무소속 강용석이 4.3%를 얻었고. 자, 2004년 선거는 탄핵의 역풍이 불어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 2008년에는 뉴타운 돌풍이 불어서 이때도 일반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뉴타운 돌풍이 불었을 때 강용석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근데 뉴타운 돌풍 때문에 뭐 거의 서울 지역을 뭐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것이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지난 5번의 선거에서 얻은 각각의 표를 보면 이 지역에는 대략 어떤 진보 신당이나 아니면 하여튼 진보 계열 정의당이나 이쪽 표가 한 5% 안팎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합쳐서 정의당과 무소속 이런 데를 합쳐서 한 8% 이 정도가 늘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진보 신당 계열 이쪽이 대략 5 내지 한
38% 정도는 무소속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지역이다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거대 양다 정당 또는 제3, 이제 2016년에 국민의당이 15.7%를 얻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제3의 어떤 그 영역, 이런 데가 또 한 대략 15% 정도 있다. 그러면 한 20에서 한 23, 4 정도가 늘 제3지대가 이제 여기서 표를 가져가게 되겠죠. 아마 그 표는 이번에 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서 일부 흡수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후보를 누구 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면 대략 한 75% 정도, 그 이상은 이제 거대 양대 정당이 가지고 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포을에 묻지마 민주당 표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건 아마도 그 손혜원 후보가 얻었던 42%, 43%. 대략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강용석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얻었던 표, 이게 37.9%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묻지마 민주당 표가 38%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8%. 이게 대략 2008년 정청래 후보가 낙선했을 당시에 얻은 표. 그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최저치고, 최고치는 뭐 50%가 훨씬 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인데, 50%가 훨씬 넘는 데는 정청래 의원의 개인 득표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표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략 묻지마 민주당 표는 38에서 한 40%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럼 뭐 인물, 정책, 구도, 뭐 이런 걸 되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 구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뭐 영남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충청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충남 금산 출신입니다. 함은경 씨는 전북 군산 출신이고요.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호남 출신의 유권자들이 대부분 민주당 후보를 찍게 마련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 출신의 표도 일부 상당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 서울 수도권에서 무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도로 보면. 반면에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군산 출신이죠. 이렇게 되면 이 호남 출신의 유권자들이 호남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동질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의 취재 경험입니다. 그러면 호남표를 함은경 씨가 그다지 많이 못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 출신들은 뭐 함은경 씨하고 굳이 뭐 동질감을 느껴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구도상 대단히 불리하다. 함은경 씨가 불리하다는 거죠. 이런 거고요. 다 인물, 이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자, 인물에서 앞서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인물 평가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은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대 우세이고요. 다만 중도층에서 저는 반감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지층 중에서 중도층에서는 정청래 의원 지지가 아마 지지보다 반대가 더 많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반면에 함은경 씨는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기겠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중도층의 반감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에서도 함은경 씨가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물 측면에서 보면 뭐 결국은 뭐 비슷하고, 중도층에서 함은경 씨가 일부 유리하고, 그러나 그건 일부 유리하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 자리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은 뭐 거의 뭐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반납한 모양새가 된 지역인데, 강용석 전 의원은요 참여연대 출신이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인식, 참여연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거는 뭐 일부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로 어떤 시민사회 운동의 주도층, 그 다음에 뭐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고 뭐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도덕성에서는 우위에 있다. 일반 아마 유권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이고요. 근데 하문경 씨는 어떠냐?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우위보다는 하문경 씨가 조금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면 하문경 씨는 운동권에서 전향해서 뭐 생업에 종사하면서 뭐 횟집을 운영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참여연대나 어떤 이런 약간의 공공성, 물론 참여연대의 공공성 부분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만은 유권자 다수의 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인물 면에서. 이런 거고요. 정책 면에서는 뭐 선거 앞두고 뭐 정책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뭐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과거에 뉴타운이나 아니면 뭐 행정수도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큰 그 어떤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구도상의 분리를 하문경 씨가 인물 우위로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물 우위로 극복하기에는 하문경 씨의 그 어떤 평가가 아직 마포울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먹혀들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뭐 이런저런 그 어떤 투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역에서 하문경 씨가 이변이 없는 한 정청래 그 의원을 누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46일, 오늘이 D-46일인데 46일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천 대란이 끝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누가 뭐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진짜 점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그걸 예외로 한다면 현재 마포울에서 하문경 씨가 정청래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으로 46일간 이제 하문경 씨가 구도상의 분리를 어떻게 본인의 인물 우위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지원이 얼마나 집중될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이 판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